안녕하세요. 거듭남입니다. 요즘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대출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거기에 따라서 보이스피싱 피해 사기도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보이스피싱으로 하루 피해 금액이 11억 원이라고 하니까 많이 심각하죠. 그래서 제가 이런 피해를 사전에 막으시고 또 어떻게 대처를 할지 제가 자세하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이스피싱 사기 유형을 5가지로 나눠 보았는데요. 첫째,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 사기이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정부 지원금 사기이고요. 세 번째로는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이고요. 네 번째는 고액 알바 취업 사기. 다섯 번째는 통장 대여 세금 공제 위장 취업 사기인데요. 가장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 사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요. 먼저 자료를 보시면은 문자 광고 메시지를 보이실 거예요. 일단은 정부 지원 자금은요. 문자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그 점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정부 정책 자금이다 보니까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정부 자금은 절대 광고나 이게 문자 발송으로 대출 유도를 하지를 않아요. 대출 광고가 오면은요. 무조건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 자금 뭐 신청하세요라 하면서 웹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런 뭐 링크 걸려 있는 문자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바이러스가 심어져 버리면은 내 핸드폰이 해킹 당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기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정보들을 다 빼놓은 상태에서 언제 어느 때 전화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정확하게 꼼꼼하게 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핸드폰은 V3 그걸 절대 삭제하지 마시고 한 번씩 V3를 실행을 시키면서 내 핸드폰에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작업비 목적으로 신용 등급을 작업을 하겠다. 아니면은 소득 부분을 작업을 하겠다. 이래서 작업비를 요구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상한 이력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상한 능력이 되느냐 뭐 이러면서 몇 달치 이자 부분을 원금하고 이자 부분을 먼저 납부를 해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절대 금전적으로 돈을 요구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이니까 그냥 전화 끊으시면 되세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화를 못 끊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특히 전화 애저를 참 잘 지키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전화를 끊었다 그래서 무슨 불이익을 당하거나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일들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먼저 전화를 끊으셔야 돼요. 그런 습관을 먼저 드셔야 돼요. 내가 좀 이상하다. 그럼 자꾸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것만 연습한 사람들이니까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전화를 끊으세요. 전화를 끊고요. 가까운 파출소나 아니면 주변 분들한테 연락을 취해서 알아보시는 게 가장 좋으실 거예요. 네, 그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정부 지원금 사기인데요. 요즘 지자체나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지원금을 많이 준다는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이게 지자체하고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지역은 지역 상품권으로 발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현금으로 주는 건지 이 부분도 정확하게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 긴급 재난 상품권 지급 이런 문자를 받아보시면은요. 거기에 링크가 걸려 있어요. 링크 이런 거는요. 바이러스니까 절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 눌려서도 안 되고요. 이거 자체가 오면은 그냥 삭제하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그리고요. 혹시 스마트 뱅킹 이용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이 바이러스가 심겨지면은 어느 순간에 뭐 은행이다, 건강원이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전화가 올 거예요. 근데 전화가 올 일이 없어요. 은행도 요즘은 전화를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하도 이런 게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은행 자체적으로 은행 직원들이 개인 고객들한테 크게 전화할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메일로 세계보건기구다 이러면서 관련 질병 현황 이런 거 알려주겠다고
메일 같은 게 발송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컴퓨터 바이러스예요. 인터넷 뱅킹을 자료들을 뽑아내려고 좀비를 먹여가지고 그렇게 하려는 거니까, 만에 하나 그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먹혔다 그러면은 어떤 정보나 이런 걸 입력하지 마시고요. 절대 그런다 해서 풀리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컴퓨터를 수리하시는 곳에 전화를 해서 바이러스를 한번 밀어버리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인데요. 이 검찰 사칭은 정말 오래된 보이스피싱인데 진짜 요즘도 누가 이거 당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많이 당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검찰하고 경찰이 그렇게 친절하지 못해요. 제가 뭐 검찰, 경찰을 이렇게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일일이 전화해서 뭐 대포통장이 어떻게 됐다 이런 거 사건을 알려줄 만한 친절한 경찰하고 검찰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남아돌지도 않고요. 우리 경찰 인력이나 검찰 인력들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전화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전화 왔다 그러면 그냥 아, 사기꾼이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만에 하나 뭐 사건이 연루가 됐다 어쨌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요, 그냥 가까운 파출소에 가셔가지고 그 전화를 바꿔주시면 제일 빨라요. 그러면 단 뭐 1분 2분 만에 답이 나오는 거니까 혼자서 그거를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금강원 직원을 보내주겠다 이런 거는 그 사람도 여기서 어느 정도 보수로 인해서 돈으로, 금전적인 부분으로 매수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보내진다 어쩐다 이런 것도 절대 믿지 마세요. 그냥 검찰이다 경찰이라는 전화를 받으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전화를 끊고요. 그리고 가까운 파출소나 아니면은 옆에 누구 계시면은요, 그분을 바꿔주세요. 나는 어떤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좀 받아보라고,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시면은 가장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뭐 검찰청 이런 사이트 막 유도해가지고 가짜 사이트에서 본인 주민번호 치는 순간 거기에 기재가 돼요. 그러니까는 그런 가짜 사이트도 현혹되지 마시고 일단 거기랑 동조해주지 말아요. 전화를 계속 받아주지 마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요, 네 번째로는 고액 알바 취업 사기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범죄입니다. 요즘 청년 실업 취업하기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금전적으로 많이 필요한 부분도 많아서 배달인데, 아니면 이거 한번 이체하는 건데 뭐 이게 문제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한 5, 6년 전에는 이게 피해자인 겸 가해자가 될 수 있으니까 어느 부분 감안을 하고 처벌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요즘은 구속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돈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바로 구속되는 사유가 있고요. 구속만 됐다 그래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은 또 금전적인 피해까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자체부터 먼저 이런 취업 사기 많은 돈을 주겠다 이런데 관여를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본인들이 혼자 독박 쓸 수가 있으니까 절대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 자체를 그냥 아, 이런 건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무시해 버리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그리고 취업 사기, 내가 본의 아니게 사기를 당할 수가 있어요. 통장 대여나 세금 공제한다, 위장 취업을 해주겠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통장이 이용되거나 아니면은 그런 범죄에 가담이 되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사례들은 알바천국이나 알바몬이나 커리어나 이런 취업 정보 사이트에서 실질적으로 구인 활동을 하다가 이런 데에 노출이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절대 뭘 보내주거나 내 주민번호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는 않으니까요. 너무나 이걸 해야 되겠다, 정말 이거 궁금하고 이거는 꼭 해야 될 것만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요, 전화를 하지 마시고요, 찾아가세요. 찾아가셔서 내가 다녀야 될 회사인데 한번 미리 가서 본다고 생각을 하고, 나 회사 근처에 왔는데 한번 나오실 수 있나요? 만나실 수 있나요? 이래서 실질적으로 관계자를 만나서 진행을 하세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이것도 똑같이 직접적인 범죄자는 안 될 수도 있지만은요, 그래도 이것도 피해자인 겸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은 안 되더라도 본인 통장으로 인해서 피해 보신 분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청구를 하게 되면은 이걸 어느 정도 배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2차적으로 오히려 내가 더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전화로 이런 행동들을 하지 마세요. 일단 찾아가서 사람을 직접 만나서 진행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금융사기 피해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물론 피해를 안 당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피해를 안 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 본의 아니게 나도 모르는 순간에 당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빨리빨리 처리를 하냐예요. 정확하게 얼마만큼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처리를 하냐. 빨리 처리할수록 그만큼 내가 피해 금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처음에 먼저 계좌 이체를 했다. 그러면은 그냥 112에 신고하는 게 가장 빨라요. 112나 내가 조금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면 1332 금강원에다가 전화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지급정지부터 먼저 시키는 게 가장 좋으시고요. 저희 국내 은행들은 100만 원 이상부터 30분 지연인체라는 게 있어요. 다들 요즘 지연이체 아시잖아요. 지연이체. 30분 동안 돈이 안 움직이니까 그 안에 지급정지를 시키면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만약 하나 이게 다 건너가고 은행 쪽에서 그 돈이 다 빠져나가 버렸다. 현금으로 돈이 다 빠져나가고 이런 게 없다라고 할 때는 14일 이내에 피해 금액 환급 제도를 신청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1332 전화하셔가지고 금융감독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하시면은 단 그 피해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기서 채무 조정을 하거나 환급 금액을 설정을 하거나 뭐 손해액이 얼마 정도 배상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의결을 해서 절차가 끝나면은 지급이 될 거예요. 이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물론 피해를 안 당하시면 좋겠는데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 핸드폰에 바이러스가 심겨지거나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 정보가 빠져나가거나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각심을 항상 가지고 계시고요. 나 혼자만 알고 있다는 것보다 내 주변에 그리고 나의 부모님이 당하실 수 있으시니까 꼭 주변 분들에게 한 번쯤은 많이 어려울수록 또 어려운데 이런 일까지 겹치면은 너무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날일수록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를 하셔가지고 피해를 안 당하게끔 많이들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일단 모르는 전화는 끊으세요. 그게 가장 중요하세요. 모르는 전화는 끊고 가까운 파출소나 그리고 가까운 주변 분들한테 도움을 청하세요. 그게 제일 빠르실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저런 거 안 당할 거라는 자신감을 갖지 마세요. 항상 범죄자들, 이 사기꾼들은요, 그걸로만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새로운 걸 만들어서 또 어떻게 사기 치려고만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되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이 금융에 관련된 많은 정보들과 많은 상식 또 이런 실질적인 노하우를 제가 많이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위 분들한테 피해 당하지 않게끔 공유도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거듭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